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중대질병치료제 진화는 어디까지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진화를 해왔을지 오늘은 김성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이런 시대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 그대로 뭐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이거 치료 안 된다라고 선고를 받았던 그런 질병들도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발전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대 질병이라고 하면 보통 그 3대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암이라든가 또 뇌나 심장 쪽의 그 질환을 하면 그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치료가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생활을 하는 데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진단비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진단비만 받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중대질병 치료제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가장 무서운 거 뭐니 뭐니 해도 암이잖아요. 그렇죠. 암이 암입니다.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보면은요, 암을 보면 치료를 보면 대개 보면 1세대에서부터 이제 3세대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세대라고 하면은 일단 화학항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화학항암제는 일단은 항암 약물을 쓰게 되면은요, 이게 정상세포뿐만이 아니라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정상세포가 문제가 되면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머리가 빠진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몸에 허약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이 머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진화를 해서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죠. 자, 이 표적 항암제는 투약이 되면은요,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절대 그 영향을 주질 않고요. 암세포만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사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세포에는 문제가 없으니 부작용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의 큰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치료는 되는데 이 치료비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무리 비싸도 저는 만약에라도 제가 그런 큰 병에 걸리면 일단 금액 생각 안 하고 치료를 받고 싶기는 한데 생각보다 비싸다고 해서 깜짝 맞습니다. 놀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비싼 표적 항암제보다 우리 3세대는 더 비싼 면역 항암제가 또 나와 있죠.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증진을 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의 암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일단은 이런 그 약물 치료도 있지만 사실은요, 약물 치료도 많지만 방사선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가서 뭐 방사선만 치료, 이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있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일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좀 표에 보시면, 왼쪽 표에 보시면 일단 방사선을 그 투척하게 되면 그 조사하는 면이 그 정상세포랑 그 암세포랑 똑같은 양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상세포에서 많은 양의 피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정상세포는 그 가만히 있고 암세포 부분만 그 조사량의 세기를 조절해서 암세포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조사량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사멸이 되고 정상 조직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도 우리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랑 마찬가지로 방사선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사선 치료도 표적으로 딱 암세포만 그렇습니다. 공격이 됩니다. 네네. 그 양성자 관련해서 뭐 치료 뭐 일본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뭐예요? 양성자 같은 경우는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런 X선을 이제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요. 이렇게 X선을 투여하게 되면 몸을 다 이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몸 안에 종양이 하나 있는데 종양만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그게 투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양성자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몸에 투여되기 전까지는 일단 미세한 양이 가다가 종양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발사를 시켜서 암세포를 박멸을 시키는데요. 조사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표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기본적인
일반 방사선 치료는요, 처음부터 이 상대 성량이 높아가지고 그 암세포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그 정상세포의 그 투여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양성자는 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그 정상세포까지 가기 전에는 아주 극소량의 그 방사선만 하다가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은요, 아주 그 에너지를 급속하게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박멸을 시키는데요. 바로 최고점으로 최대량을 증가시키는 거는 이걸 브레이크 피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브레이크 피크 현상으로 해서 양성자를 하니까 그 상당히 그 치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는데 문제는 돈이죠. 계속해서 문제는 돈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다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요, 제가 또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우리가 암도 문제지만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혈관 질환, 이게 혈관 질환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이 혈관 질환의 문제가 뭐냐면 혈관 속에 그 혈전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혈전용의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그림을 보시면 이 원활한 이 혈관이 그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혈전이 생겨서 막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피가 못 통하니까 이렇게 혈전이 막혔을 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혈전 용해제예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 혈전을 녹입니다. 이렇게 혈전을 녹이니까 정상적으로 혈액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럴 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혈전 용해 치료제가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혈전 용해 치료제를 좀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판매하지 않는 회사고 이런 담보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혈전 용해제를 좀 최대한도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중대한 질병의 최신 치료만 싹 소개해 주셨으니까 이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래요. 회사들일까요? 자, 일단 A사의 한번 담보 내용을 한번 보면요. A사는 일단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탑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암 호르몬 허가 치료제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세기 방사선 치료비도 2천만 원, 항암 방사선 양성자 치료도 3천만 원. 그래서 뭐 일반적인 약물 치료는 다 들어갔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때 바로바로 제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도 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담보를 탑재를 했는데 보험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보험료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은 담보를 탑재했는데도 불구하고 40세가요, 남자는 14,000원, 12,000원, 여자가 14,000원 정도 되고 50세도 2만 원, 19,000원, 60세 같은 경우도 남자가 47,000원, 여자가 27,000원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최저 보험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금액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도 영리 기업이니까 이렇게는 안 해주죠. 자, 여기에 있는 담보만 하면 보험료가 이러는데 이거를 가입을 하려면 밑에 나와 있죠.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3만 원을 나머지 거를 적립하지 마시고 가입을 하시면 여기 필요한 담보, 예를 들어서 뭐 암진단비가 필요하시면 암진단비 조금이라도 넣으시고 다른 담보를 좀 넣으신다 그러면 3만 원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이 최신 그 치료제 많은 금액들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와, 이게 이렇게 저렴하게 이 많은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B사도 한번 보면요. B사는 이제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적 항암 약물 치료제, 여기에 세계 방사선 양성자 다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그 3대 질병에 걸렸을 때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담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대 질병에 걸리시면 하루에 4시간씩 100시간을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좀 탑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혈전 용해제가 1,000만 원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40세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전후고요. 남자, 여자. 또 50세도 남자는 46,000원, 여자는 37,000원. 60세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죠. 남자가 73,000원, 여자가 45,000원인데 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최소 보험료가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최소 보험료에 맞춰서 좀 그 못 미치시는 분들은 남는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좀 할 수는 있고요. 예를 들어서 60세 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제가 5천만 원 넣는데 그걸 3천만 원을 줄이시든가 이렇게 담보 금액을 좀 줄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그 금액대에 충분히 보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불안함을 좀 달래주는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정리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보험료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A사가 좋죠. A사가 좋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심장 혈관 질환의 유전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B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혈관 질환에는 거의 유전력이 가족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만 생각하면 A사지만 혹시 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B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